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드 시니어 유튜버가 보내드리는 일조의 역사광장 시간입니다. 일조의 역사광장은 우리 역사의 참 가치를 탐구하는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궁궐의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궁궐 건축의 미학 마지막 시간으로 자연을 혼유하며 자연 속의 일부로 건축된 경복궁의 나무 배치와 그곳 나무의 역사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의 경복궁 영역에서 나무가 밀집된 곳은 수정전 경여루 영역과 교태전 자경전 영역, 그리고 향원정 영역과 금천 주변을 들 수 있습니다. 이곳 영역에는 대표적인 우리나무 56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경복궁 경내에서 나무가 가장 밀집된 지역은 수종 115종의 6,700여 그루가 분포되어 있는 지금의 청와대 자리입니다. 이곳은 원래 경복궁 정원인 북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임금에 대한 절개 매화나무, 꽃을 이야기할 때는 매화나무,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매실나무라고 부릅니다. 북풍한설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운다고 해서 설중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소나무, 대나무와 함께 차가운 바람을 이기고 피어나는 새벗이라 하여 세한사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선세계의 나무 복사나무, 복숭아가 열리는 나무로 4월 중순에 꽃이 피고 7월에서 9월 사이에 열매를 수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과일로 여겨져 집안에 복사나무를 심지 않고 제사상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옛 시에서 복사나무는 흔히 도화라 하여 젊고 아름다운 여인에 비유되며 여인의 색정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근육질의 왕자 서나무, 우리나라 고유의 수종으로 세계에서 발견되는 수십 종의 서나무들은 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나무의 줄기는 마치 육체미를 자랑하는 보디빌더의 팔뚝 근육처럼 울퉁불퉁 튀어나와 힘이 넘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별명이 근육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왕실의 무병장수와 번영을 기리는 측백나무. 측백나무는 천년을 살면서 사계절에 걸쳐 항상 푸르기 때문에 소나무와 함께 선비의 절개와 고고한 기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나무로 옛사람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측백나무와 비슷한 나무로 일제강점기 때 우리 궁궐에 강제로 심어졌던 편백나무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 궁궐에서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부부금실을 높이는 합판수 자규나무. 오랜 세월 우리의 선조들과 함께 지내온 우리나라 고유의 자생식물입니다. 자규나무의 잎은 낮에는 그 잎이 활짝 펴져 있다가 밤이 되면 반으로 딱 접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잎들이 서로 사이좋게 붙어 잔다고 생각하여 금슬 좋은 부부를 상징하는 합판수 혹은 야합수라고도 합니다. 암세포여 물러가라. 주목나무. 주목은 한국이 원산지이며 줄기가 굵고 키가 큽니다. 흔히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간다고 알려져 있는 주목은 목재로 쓰인 후에도 잘 썩지 않아 나온 말입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시신을 감싸는 관재로 많이 쓰였고, 특히 주목의 붉은 색이 잡기를 내쫓고 영원한 사후세계를 상징한다고 믿어 관재에는 적격이었습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말채나무. 말채나무의 이름은 봄에 한창 물이 오를 때 가느다랗고 나긋나긋한 가지가 말채찍으로 안성맞춤이어서 이런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 나무를 다려 먹으면 몸이 가볍고 체중 감량이 이루어져서 신성목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 분포되어 있고 여러 궁궐 중에서 특별히 경복궁의 말채나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길의 내비게이션 시무나무. 오리나무를 오리마다 심어 이정표로 삼았듯이 시무나무는 이심리마다 심었던 길라잡이 나무입니다. 시무나무는 한국에 서식하는 누름나무과 나무 가운데 가장 크며 재질이 단단하고 치밀해서 수레바퀴 만드는 목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새싹을 쌀가루나 콩가루 같은 여러 곡식가루를 묻혀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추위여 물러가라 떼죽나무. 한국과 중국, 일본이 원산지이며 갈잎 큰 키나무로 추위와 공해에 매우 강한 나무입니다. 열매에 기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동백나무가 자라지 않는 북쪽 지방에서 동백기름의 대용으로 썼습니다. 5월 중순이 지날 무렵 잔가지 사이마다 두서너 송이씩 모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흰꽃이 일제히 피어날 때면 그 장관을 어디에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108번뇌를 모르는 석화, 불두화. 불두화는 매년 5월이 되면 꽃을 피우지만 살아있어도 생명이 없는 꽃 석화입니다. 씨도 없는 불두화의 자손은 접붙이기로 퍼져나갑니다. 꽃의 모양이 부처의 머리처럼 곱슬곱슬하고 부처가 태어난 4월 초파일을 전후해서 꽃이 만발하므로 절에서 정원수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원산지이고 일본이 원산지인 수국과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궁궐의 미학 5번째 시간인 궁궐의 자연 친화적 조경 공사와 나무의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궁궐의 미학, 문양과 장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